안녕하세요. 서울 예스병원 영상학과 실장 김종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영상학과에서 검사되고 있는 엑스레이, MRI, CT에 대해서 검사 원리랑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검사들을 할 때 환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또 질문들을 올려주신 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같이 봐야 되는 엑스레이 검사 시 주의사항인데요. 우리 엑스레이 검사하러 오시면 보통 화면을 우리 검사할 때 환자복을 갈아입고 검사실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주로 검사하게 되는 검사 소요 시간 자체가 짧게는 3분, 그리고 길게는 1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 10분이라는 거는 한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검사를 하는 그 부위에 따라서 검사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돌려서 방향에 대한 검사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양을 바꿔가면서 검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물론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검사이지만 검사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환자가 왔을 때 검사할 때 검사에 다양한 이제 자세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때도 많이 아프신데 이제 통증도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위해서 몸을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이렇게 틀게 될 때 통증이 좀 유발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한 단면만 봤을 때는 이 뼈의 모양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두 방향, 많게는 8방향 뭐 이렇게까지 저희가 좌우 뭐 사방향 이렇게 돌려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검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자세를 잡았을 때 움직이게 되면 이 뼈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흔들린 영상이 보이게 돼서 검사 중에 움직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또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도 호흡을 하게 되면 미세하게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서 짧게 뭐 한 2, 3초 정도 숨을 참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제한했을 때 그 뼈의 모양 자체가 굉장히 좀 선명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사하시기 전에 환자복을 드리면서 금속 물질, 예를 들어서 뭐 목걸이, 귀걸이, 뭐 이런 것들, 팔찌 이런 것들 제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엑스레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을 때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가 투과하지 못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거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투과할 수 없는 물질이 몸에 붙어 있으면 뼈 모양에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뼈 모양 관찰이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파스 중에도 저희가 이제 자석이 안에 붙어 있는 파스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파스 같은 경우는 아예 파스 자체도 제거를 하고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신 가능성 혹은 임신 중이신 임산부분들의 검사 제한이 있는데, 임신 가능성 있으신 분들과 임신 초기 분들은 폐하세포의 이제 방사선 노출 때문에 그런데요. 뭐 이게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래도 아예 위험하지 않다,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크게 질환에 대해서 혹은 골절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이 없는 부분이면 촬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저희가 먼저 환자분께 여쭤보고 확인해서 진료과에서 확인이 된 다음에는 검사를 보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엑스레이 검사에 대한 주의사항이었고요. 다음으로 같이 보실 거는 이제 우리 CT 검사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CT 역시도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기존 엑스레이 일반 촬영에서 제한하고 있던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지 금속 물질 이런 것들은 동일시하게 주의하시면 되고요. 같이 보시면
검사 소요 시간이 3분에서 1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검사 시간도 뭐 짧게는 3분, 길게 10분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밑에 지금 호흡 멈춤 시간을 똑같이 그럼 3분에서 10분이나 멈추냐? 이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검사 자체가 요즘은 CT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검사 실질적으로 엑스레이 나가는 시간 자체가 거의 뭐 10초, 15초, 20초 뭐 이런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추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조영제, 약물을 넣고 주사해서 검사하는 경우 총 과정이 뭐 5분에서 10분 사이이다 이런 얘기지 호흡을 10분 동안 멈추고 있으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 중 움직임에 대한 제한도 역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흉부 검사를 할 때 호흡을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하게 되면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관찰이 잘 어렵기 때문에 짧게나마 한 10초 정도 숨 들여 마시고 숨 참으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뭐 복부 같은 경우에도 검사할 때 숨 내쉬고 숨 참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흡 멈춤들은 방송에 나올 때 잘 따라해 주셔야 재검사하는 불상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는 건 굉장히 저희가 협조를 요청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통증이 있다고 했을 때 자세를 취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시면 저희 검사하시는 선생님한테 이 자세 너무 불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좀 편안한 자세, 검사 가능한 자세 중에 편안한 방법을 최대한 같이 상의하셔서 자세를 취하고 검사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계속 참고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니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T 검사에서 역시 엑스레이 검사이기 때문에 금속 물질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CT 검사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이제 금속을 착용하고 하시는 경우가 이제 피어싱이나 혹은 귀걸이 중에도 잘 빠지지 않는 귀걸이들 이런 것들이 좀 검사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부위하고 동일시되는 부분은 사실 가능하면 제거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게 맞으시고요. 부득이하게 제거를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검사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100% 보고자 하는 부위가 잘 나올 거라고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할 수가 없어서 환자분께는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진료실에서 보시는 의사 선생님께도 저희가 메모를 다시 전달 드리고 제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검사는 하긴 하는데 가능하면 병원에 갈 일이 있으시거나 혹시 이제 오시기 전에 제거가 가능하다면 집에서 혹은 보관이 따로 가능하시면 보호자분께 맡기고 검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일례로는 저희가 비싼 귀금속들 하고 오셔가지고 저희 영상의학과 탈의실에서 분실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CCTV가 탈의실 안에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안에서 귀금속 같은 것들 관리가 안 돼서 분실하는 경우에 되게 난감한 상황이 생기고 책임 소재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시기 전에는 고가의 귀금속들은 조금 제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의사항으로 보시면 이제 임신 가능성 혹은 임산부 검사 제한 역시 엑스레이 투과 때문인데요.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반 엑스레이보다는 CT 검사 자체가 엑스레이 피폭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저희가 착용시켜드리고 검사를 진행을 하고 혹시나 복부 부분에 꼭 노출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상의를 하시고 꼭 필요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상의를 드린 후에 검사를 하더라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가능하면 검사를 보류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CT 검사 중에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어렵다는 검사가 바로 CT 조영제 검사입니다. 조영제 검사를 하는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검사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거, 정밀하게 검사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염증이 심하다 혹은 뭐 혹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할 때 출혈이 있다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조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어린이들 색칠 공부할 때뭐 색칠하기 전에 선이 다 그어 있잖아요. 그런 그림에서 색을 칠하게 되는 것이 조형검사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색칠 공부할 때 색을 칠하는 게 저희가 혈관에다가 주사제를 넣어서 엑스레이에 조금 색깔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나타내 주는 것이 조형제인데요. 이 조형제가 CT 검사 혹은 MRI 검사에서 사용되고 있고, 조형제 검사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저희가 조형 검사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 의료진에서 검사 전 사전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검사고 위험할 수도 있는 검사여서 그런데, 동의서에는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을 앓고 계신지, 혹은 전에 조영제 검사를 했을 때 부작용이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검사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오심, 구토, 어지럼증, 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전에 조영제 검사를 해본 적이 없으시고 처음이신 분들은 저희가 알러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에다가 소량의 희석된 조영제를 피부에다가 주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관찰을 한 후에 이상이 없을 때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조영제 검사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부작용 중에 오심, 구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금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길게 8시간에서 짧게 6시간까지는 최소한 이제 물도 안 드시고 검사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검사 예약을 하셨거나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금식 상태를 유지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금속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엑스레이하고 CT에서 금속물질을 착용을 하면 어떻게 사진이 보이는지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볼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귀걸이를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귀걸이를 하고 엑스레이를 촬영을 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쪽 두개골 쪽에 겹쳐서 나오고, 이쪽 앞쪽에 턱 쪽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게 되고요. 이 환자, 똑같은 환자를 엑스레이에서 이제 CT 검사를 했을 경우, 여기 보시면 화살표에 귀걸이 위치가 보이세요. 귀걸이 위치가 보이시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빛이 반사되듯이, 분사되듯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전체 이 엑스레이가 여기 귀걸이에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엑스레이가 분사되는, 산란되는 선이 보여서 이 안쪽에 골절이 있다거나 이럴 때 이게 골절 때문에 선이 보이는 건지 아니면 금속 때문에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 한가름이 어려운 사진이 돼서 보이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움직임에 대한 사진은 저희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움직임 역시 이런 선 자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약간 이렇게 흐릿하거나 아니면 흔들린 영상, TV의 화면 흔들리듯이 그런 영상으로 보여서 저 선이 굉장히 부정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MRI에 대한 검사 주의사항을 좀 보려고 합니다. MRI 시 검사 시 주의사항인데요. 검사 소요 시간 자체가 보통 예전에는 과거에 30분, 1시간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요즘은 이제 장비가 많이 좋아져서 짧은 검사는 10분, 긴 검사는 지금도 70분짜리, 60분짜리 이런 검사들 있지만, 그런 검사들은 이제 조영제 검사하는 경우에 그렇고요. 통상적으로 20분, 30분 안쪽으로 검사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검사는 10분, 긴 검사는 30분 이렇게 검사를 하고요. MRI 검사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검사 중에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영상은 요거는 이제 뒤쪽에 준비해서 이따가 한번 다시 같이 보실 텐데요. 이 검사 자체가 전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엑스레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몸에 있는 수소 성분을 이용한 거라서 몸에서 신호를 받아서
이미지 자체를 재생산하는 겁니다. 재구성을 하는 거라서 흔들림, 공허, 수소 이미지를 받을 때 한 곳에서 받는 위치하고 그 다음 위치가 달라지면 이미지 생성돼 있을 때 정확하게 생성이 안 되고 중복된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나 일반 엑스레이보다도 더 움직임 제한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MRI 검사할 때 누워서 하시거나 엎드려서 하시게 될 때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엎드리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편하시더라도 최대한 움직임, 힘 빼시고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중복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움직임으로 인해서 일부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체 검사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할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검사 환자를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해 주셔서 움직이지 않으셔야 되고요. 아까 C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증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안 움직일 수 있게 편안할 수 있는 자세를 같이 얘기해 드려보고 이렇게 하시면 어떠세요? 저렇게 하시면 어떠세요? 혹은 저희가 일례로 허리 검사 같은 경우는 보통 누워서 검사하는데 디스크가 심하신 분들은 바로 눕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옆으로 모로 누워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움직임에 신경 쓰는 이유는 정확한 검사 결과를 내기 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자세에 대해서는 많이 크게 움직임에 제한이 없다면 협조해 주셔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검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의사항으로는 금속 및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물질 제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CT랑 마찬가지로 뭐 이건 투과하진 않지만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속 물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팔찌를 하고 계시면 그 금속 물질 안쪽에 있는 피부에서 수소 원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수소에 대한 신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주변의 그 신호에 대해서는 완전히 까맣게 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MRI 역시 금속 물질에 영향을 주는 주는 물품들은 제거하고 오시는 게 맞고요. 여기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물질 자체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뭐 금속 중에 자성을 띠는 물질들 있으세요. 뭐 자석 파스라든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시계도 그러시고요. 자성을 띠는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 MRI 자체가 자기장을 이용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역시 신호 수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미지 자체가 보고자 하는 부위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속 및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제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인공물 삽입 환자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인공물들은 사실 인공 심장 박동기 혹은 보청기 이런 것들이 사실 수술하시거나 아니면은 보청기는 귀가 안 들리시니까 당연히 착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탈착이 가능하시니까 검사 전에는 빼고 들어가시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혹시나 대화 소통이 잘 안 돼서 보호자분은 환자분이 보청기를 하고 계신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환자분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검사를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면 검사실 안에서 봤을 때 보청기가 착용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저희가 제거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삽입되어 있는 보청기에 대해서 저희가 육안으로 관찰이 안 됐을 경우 그리고 사전에 제거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보청기가 저희가 큰 MRI 자기장이라서 보청기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보청기 같은 경우 혹은 시계, 그다음에 카드에 대한 차키 이런 전자기기 물품 자체는 MRI에 큰 자석으로 돼 있어서 배터리 손상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RI 검사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금속물질, 전자제품, 차키, 카드 이런 것들 제거해 주세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러 왔다가 기타 그런 전자제품이나
카드, 차키 이런 것들 고장으로 애먹을 수 있으시니까,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최대한 제거하시고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물 중에 보청기 말고 그 다음에 그 인공심장 박동기가 있어요. 인공심장 박동기는 여러분들 삽입된 거, 그리고 당뇨 인슐린 펌프라고, 당뇨 환자들 중에 인슐린 펌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먼저 인공심장 박동기 자체는 삽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공심장 박동기 수술하신 병원에서 인공심장 박동기 업체에 대한 연락처를 주셨을 거예요. 이게 인공심장 박동기가 꺼진다고 해서 심장이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심장이 일정하게 일정하게 뛰다가 부정맥으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걸 관찰하다가 이상이 생기면 바로 이 인공심장 박동기가 작동을 하는 거라서, 잠시 관찰하는 동안 관찰할 수 있는 지역에서 끄고 나서 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심장 박동기 업체 연락처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언제 내가 MRI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정 조정이 와서 장비를 잠시 꺼주고 검사 끝나면 켜줄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시고 일정 조정을 하시고 병원에서 그 MRI 검사 스케줄을 잡으시면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못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당뇨 환자분들 중에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도 역시 자가로 인슐린 주사 자체를 오토 인젝터, 그러니까 자동 주사 주입기라서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끄고 나서 검사하시면 가능하시니까 사전에 저희 검사자들 혹은 영상의학과 접수해 오셔서 내가 인슐린 펌프를 착용을 하고 있다, 혹은 인공심장 박동기를 착용을 하고 있다라고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게 검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MRI 역시 이제 조영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역시 이제 검사의 부작용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는 CT에 쓰이는 조영제 검사제보다는 조금 더 약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부작용이 좀 적은 MRI 조영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검사 안내를 할 때 조금 더 간혹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부작용이 없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것도 역시 의료진에서 동의서 받을 때 검사 안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조영제 하는 검사 이유랑 같은 이유로 염증이나 혹은 안에 혹이 있거나 이런 기타 이유들로 인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조영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주의 및 제한 환자에서 아까 이제 인공심장 박동기는 얘기 드렸고요. 심장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여기 이제 심근경색 오셔가지고 여기 코일 넣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2000년 이전에 이제 수술하셔서 여기 금속으로 삽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자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료로 수술을 하신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확인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2000년 이후에 심장 수술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그 이후로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션트 수술이라고 해서 머리 쪽에 이제 단락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뇌척수액 조절이기 때문에 검사를 부득이하게 해야 되면 이 션트 수술을 하신 병원에 가셔가지고 조절을 하셔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션트 수술하신 부분은 이제 해당 병원에서 검사를 하러 가신 병원에서 좀 상담을 하시고 나서 의료진과 상의 후에 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완전히 못하겠다 제한은 아니고요. 검사를 가능하지만 충분한 협의하고 협조가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인공화원 수술 역시, 인공화원 수술은 귀 안쪽에 삽입되는 보청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예 검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수술하신 분들은 검사가 가능한 재료들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고장의 가능성이 있어서 재수술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 대해서는 인공화원 수술을 하신 분들에 대한 검사는 션트 수술하고 마찬가지로 충분한 협조랑 협의가 필요한 검사 환자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뭐 금속 물질하고 움직임에 대한 이제 사례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먼저 보실 거는 이제 움직임에 대한 사례인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이제 두 줄로 중복 검사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복부 이 끝의 선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두 개 나와 있고, 세 개 나와 있죠. 지금 호흡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검사 자체가 움직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 벽에 뭐가 있는지, 이 근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게 보이는 경우고요. 두 번째 보이는 건 저희가 아까 팔찌로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일 거예요. 그래서 머리 검사했는데 목에 목걸이 금속 물질이 큰 게 있으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야 되는데 여기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거는 신호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금속 물질을 하게 되면 검사가 잘 안 돼서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MRI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성으로 되어 있어서 금속 물질 철로 된 거는 사실 큰 자석이기 때문에 MRI 기계에 붙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옷핀 같은 거 혹은 머리핀 같은 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철 성분으로. 그래서 실제로 제거를 안 하고 실핀 같은 것이 날아가서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 중에 저희가 한번 볼 건데,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나오는 사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휠체어나 우리 중환자실 가면 산소통 꽂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 검사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날아가서 MRI 장비 안에 붙어버립니다. 이것도 이제 입원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폴대가 있거든요. 이제 폴대는 거의 철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MRI실 안에 있는 폴대는 뭔가요? 그러면 MRI실 안에 있는 폴대는 MRI실 전용 폴대로 소재가 다른 소재입니다. 그래서 MRI실 안에 걸로 저희가 교체해서 안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조금 뭐 과거에 이제 그 외국에 있던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되게 오래된 얘기긴 해요. 요새는 이제 거의 비금속 물질로 많이 침대들이 이루어져 있긴 한데, 예전에 만들었던 침대들은 금속 물질인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침대까지 붙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MRI 검사 자체, 그리고 MRI 검사가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주의사항들은 사실 이런 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검사 오셨을 때 검사자가 잘 안내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 검사 안내에 따라 주시면 되고요. 오셨을 때 움직이지 마세요, 금속물질 제거해 주세요, 이런 것들 따라 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들 다 기억 안 하셔도 되니까 검사에 임해 주시면 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검사 오셔서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병원에 오셔서 제일 사실 검사하는 것도 두렵지만 검사에 왔을 때 비용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나 CT는 여러분들 이제 보험이 대부분은 다 된다고 알고 계시니까 크게 비용 부담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시지만, 이제 MRI 같은 경우에 검사를 오셨을 때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아는 분은 머리 검사했는데 그 보험 MRI 검사 보험 되더라. 근데 나 어깨 검사했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똑같이 허리 검사했는데 누구는 돈이 보험이 안 돼서 비급여로 비싸게 검사했다더라. 근데 또 누구는 보험이 돼서 검사를 했는데 비용이 싸게 검사를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MRI 건강보험 적용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공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MRI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질환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질환하고 뇌 양성 질환, 종양, 뇌혈관 질환, 치매, 간질, 뇌염증성 질환, 척수 손상, 척추 질환, 그리고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그리고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 관절 및 인대 손상, 무릎 관절 손상이에요. 그리고 인대 손상, 그리고 심근병증, 선천성 심기형, 그리고 선천성 심질환, 그리고 크론병,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좀 얘기가 될 만한 게 척추 질환인데요. 이 척추 질환은 내가 척추가 아파서 보험 적용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병원에 오시면 그 진료 보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척추 질환이 맞다라고 이렇게 소견서 같은 검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작성이 되고 그게 인정이 되면 허리 검사를 하실 때, 척추 검사를 하실 때, 목, 등, 허리 이런 것들 검사하실 때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뭐 유선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고 진단을 했을 때 충분히 보험이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소견이 나왔을 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병원에 나오셔가지고 진료 보시면서 궁금해하시면 그런 것들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주의사항 및 이제 건강보험, MRI 비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서 제가 아는 영상의학과에 대한 검사 부분, 검사 주의사항, 그리고 검사 기타 안내사항들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들 제가 준비는 했지만 더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실 거고, 검사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설명이 좀 부족했다. 혹은 다른 거가 더 설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 설명하고 좀 틀렸다라고 하시면 되는 것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밑에 우리 그 홈페이지에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예스병원 영상학과 실장 김종석이었고요. 혹시 다음에 또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